안녕하세요, 모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내로남불을 꼽으려고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를 평가하고 저에 대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제가 남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의도하진 않지만 저도 모르게 남을 평가하게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말이나 행동, 표정, 느낌 같은 것들로부터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판단을 하고 아예 만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멋대로 평가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정말 웃기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사실 남들은 저를 너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지만 저는 오히려 저를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저 스스로가 내가 좀 기준에 못 미쳐도 그때는 이제 못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심지어 나보다 잘하는 남에게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같은 피아노를 친다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들었던 시기를 모두 알고 내가 얼마나 연습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알지만 남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아무래도 그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완벽주의를 뽑았는데요. 말이 좋아서 완벽주의 이렇게 써놨네요. 사실 INFJ가 완벽주의 성향이 있고 자신의 이상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캐릭터라고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의 완벽주의는 속에서 완벽을 꿈꾸고 저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남들에게 보이는 저만큼은 완벽했으면 하는 그런 주의인 것 같거든요. 사실 완벽주의라 하면은 정말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조차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혹은 제가 망가져야 하는 것들에서는 완벽주의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망가진다는 게 정말 이렇게 사람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재미를 위해서 망가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엽사를 찍는다든지 웃긴 표정을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스스로 양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모든 기준에서의 완벽주의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나의 이상적인 모습을 위한 완벽주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끔은 남들에게 너무 딱딱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너무 좀 그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에 집착한다. 사실 의미에 집착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낭비도 없어지고 뭔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최소한 실패라도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단점으로 삼은 이유는 의미에 집착하는 게 저에게는 두 가지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단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안 좋은 기억에서조차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인데 제가 이해받지 못하는 INFJ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에피소드가 저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됐던 경험인데 그 부분조차 그런 아픔조차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의미를 찾음으로써 묻어버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잘못하고 일이 잘못됐을 때에도 그거를 인정하기보다는 의미부여를 너무 많이 하게 되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의미부여를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를 속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에 솔직해지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극한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다 보니 남들에게도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지만 아닌 경우도 종종 있죠.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의미를 나는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의미에 집착하는 게 안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즐기지 않는 것 중에 이제 술과 사람들이 모인 자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물론 술과 사람이 있으면은 오히려 더 진솔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너무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는 깊은 얘기를 하기 어렵고 제가 원하는 얘기들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러한 자리들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자꾸 피하게 되고 나는 그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자꾸 단정을 짓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사회생활이고 싫어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기 싫은 일들에 의미가 없다는 의미 부여를 해서 저 스스로를 오히려 퇴화시키고 좋은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언급한 부분 중에 일부가 제가 생각하는 INFJ의 네 번째 단점인데요. 바로 이제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 그 점이 INFJ의 네 번째 단점인 것 같아요. 우선 이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잖아요. 사실 도어슬램이라는 말이 INFJ에 있듯이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멋대로 판단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남에게 물어보기가 두려워서 나 혼자 판단하고, 그리고 사실 저도 알거든요.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봐도 나는 결국 그걸 변명으로 받아들일 거라는 걸. 그래서 더 묻지 않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혼자 평가하고 도어슬램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부분이 정말 치명적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소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자꾸만 그런 성향들이 저의 판단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평가하는 부분이 저 스스로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올렸던 도전에 대한 영상에서 제 친구가 저에게 해줬던 말이 있잖아요. 평가는 그 사람들에게 맡겨야 된다. 근데 그게 저에겐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혹은 제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그 평가를 그 사람들이 나에게 괜찮다고 얘기를 해줘도 저 스스로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 내가 괜찮은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되고 점점 자존감이 내려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자존감이 내려가게 되고, 결국에는 악순환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평가하다 보면은 내가 실제로 저지른 잘못으로 일어나게 될 결과가 제 머릿속에선 너무너무 커져서 엄청난 죄책감에 이미 시달리게 되고,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점점 이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들이 점점 극단적인 방법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제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실제로는 저에게 어떤 처벌도 내려지지 않을 상황이었지만 답답하게 느낀 저 스스로가 나는 무조건 자퇴를 해야겠다 라는 등의 다소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게 만들고 실행을 위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네 가지 단점이 우리가 현실에서 너무 멀어지고 이상만 쫓게 되는, 결국에는 INFJ스러운 성향을 강화하게 만드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단점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입니다.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 제가 놓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단점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단점인데요. 바로 모순적이라는 점입니다. 모순적이라는 성격은 우리에게 장점으로 혹은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순적일 수 있다는 점은 어느 한 입장이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여 조금 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다르게 본다면 한 가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줏대 없어 보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순적인 특성은 모든 것에 대한 평가도 일관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내로남불이라는 특성과 연관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나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단점은 서로 얽히고 얽혀 서로의 특성을 강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반성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요. 네, 그래서 고민 나누고 싶은 분들, 다양한 의견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